자, 다음 교환은 에 대해서라는 문법을 가지고 만든 교환입니다. 자, 학습 목표에 대해서를 활용해서 학습자 모국 문화를 소개할 수 있다. 적절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도입부 넘어가고요. 이제 의미 설명을 할 때 이런 어떤 영상을 보여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짧은 영상을 보여주고 아니면 이미지를 활용해서 요즘에 수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냥 책만 보고 하는 것보다 이런 영상이나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은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그 영상이나 이미지가 오늘 내가 가르칠 것하고 이제 연계가 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수업을 위해서 활용할 때는 그런 것이 너무 좋은데 좀 동떨어지거나 억지스럽게 이렇게 가지고 온 영상이나 이미지는 오히려 또 역효과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어쨌건 이렇게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너무 좋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깊이 있게 한번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지 씨가 발표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수업에서 발표하죠. 선생님 여러분에게 한국어, 한국문화 설명해요. 그럴 때에 대해서 사용해서 자주 말했어요. 수업 시작할 때도 우리 지난 시간에 다가에 대해서 배웠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의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에 대해서 많이 썼어요. 여러분도 많이 들었죠? 알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에 대해서의 설명은 일단은 본격적으로 안 하고 그냥 에 대해서 제가 많이 썼어요. 여러분도 배웠어요. 알고 있어요. 의미 설명이 본격적으로 의미 설명에 대해서의 의미 설명이 중심으로 이렇게 이렇게 구현되고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에 대해서가 어떤 상황에서 노출되었는지만 언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에 대해서의 의미를 설명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미를 설명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 영상을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수지 씨가 뭔가 발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수지 씨는 뭘 발표해요? 그러면 뭐뭐요? 네, 수지 씨는 뭐뭐에 대해 발표해요. 이렇게 딱 하면 학생들이 에 대해가 뭐지? 이러겠죠? 그러면 이제 좀 예문을 더 보여주는 거예요. 학습자 중에 혹시 요리에 관심 있는 친구 있으면 민수 씨는 한국 요리 좋아해요. 항상 한국 요리 만들어요. 한국 요리 알고 싶어요. 민수 씨는 한국 요리 관심 있어요. 민수 씨는 한국 요리에 대해 알고 싶어요. 선생님은 중국 문화 알고 싶어요. 선생님은 중국 문화 공부할 거예요. 선생님은 중국 문화에 대해 공부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 상단에 에 대해 이렇게 PPT가 있고 여기 about 이런 식으로 예문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요거와 비교했을 때 여기에 교사의 바라는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에 대해서 말했어요. 지난 시간에 에 대해서 말했어요. 우리 배웠어요. 여러분 알고 있어요. 이렇게 의미 설명보다는 언제 어떻게 에 대해서가 노출되었는지만 설명하는 느낌이 들어요. 자,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에 대해서의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예문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고 학생들에게 그 의미를 추측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에 대해서 같은 경우는 영어로 이렇게 잠깐 보여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단어 차원에서. 자, 넘어갈게요. 자, 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이미지 넣어서 하는 거 너무 좋고 이렇게 예문을 다양하게 하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용도 보니까 이 정도면 적절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여기서 중요한 것도 하셨는데 요거 한번 볼게요. 여기 교환 작성자가 에 대해서는 발표할 때 설명할 때 자주 사용해요. 네, 이런 거 중요하죠. 가르쳐야죠. 사실 에 대해서가 구어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상 대화에서 비격식적으로 많이 쓰진 않아요. 그렇죠? 일종의 약간 격식적인 상황에서 쓰죠. 발표할 때라든지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 설명할 때 이럴 때 쓰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 친구하고 얘기할 때 뭐에 대해서를 쓰면 약간 어색한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가르칠 때 의미를 가르칠 때 추가적으로 조금씩 이제 팁으로 가르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형태 정보를 얘기하는데 이게 5급 정도 되는 문법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 구분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가르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문장으로 간단하게 보여줘도 됩니다. 네. 물론 뭐 학생의 상황에 따라서 아직까지 이런 거에 오류가 있으면 이렇게 보여줘도 되는데 한 고급 정도 되면 받침 유무에 따라서 뭐 이런 것까지는 안 합니다. 보통은. 네. 그렇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도 이제 뭐 친구와 묻고 대답하기 이렇게 구성되어 있네요. 네, 뭐에 대해서에 대해서 활용해서 한국 음악, 교통, 학생 식당 이런 것들을 친구와 얘기해 보는 거 아주 좋습니다. 특히 여기 교통 있는데 외국인들이 예전에는 한국에서 어떤 것이 가장 편한가요? 물었을 때 인터넷, 빠른 거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요즘은 교통 시스템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이게 뭐 환승 체계 뭐 이런 것도 잘 되어 있지만 또 버스 정류장에 가면 버스가 언제 오는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 외국인들에게는 이게 되게 이제 편리한 걸로 이제 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교통 시스템이 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통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에 대해서를 써서 질문하고 대답하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에 대해서를 활용한 연습으로 전형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어지는 활동도 뭐 이런 것들 적절할 것 같고요. 뭐 사소한 거긴 한데 히엔시가라고 썼어요. 여러분 교환을 쓸 때 AC, BC 이런 거보다는 내가 앞으로 가르칠 그 학생들이 베트남 학생이라면 베트남의 대표적인 이름. 또 혹시 모의 수업을 위해서 어떤 교환을 준비하고 면접을 위해서 교환을 준비한다면 내가 면접 보고 모의 수업하는 그 기관의 주요 국적이 학습자의 국적이 어떤 곳인지 확인해서 중국 사람이 많다면 중국 이름, 뭐 베트남 사람이 많다면 베트남 이름 이런 것을 교환 작성 단계에서부터 넣으시고 또 뭐 모의 수업 하게 될 때에도 직접 그렇게 그 나라 이름을 사용해서 하면 더 좋겠죠. 아, 이런 것까지 고려하셨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토의를 진행하는 건데요. 네, 뭐 자세하게 고민하신 거 좋은데 조금 간략하게 핵심을 위주로 이렇게 요약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세세하게 안 적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좀 줄이셔도 좋고, 자, 이게 활동이네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제가 인상적이었는데 우리에 대해서가 사실 격식적인 상황이 비격식적인 상황이 아니라 격식적인 상황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살리려면 사실 활동으로 이런 토의 토론하는 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토의 토론 활동을 하신 거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토의 토론을 이제 생각하셨다면 토의할 때 토론할 때 필요한 어떤 표현들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가르치면 좋은데 뭐 이런 것들 있죠. 오늘에 대해서랑은 관계없지만 에 대해서가 포함되지 않지만 이런 것들도 하나 좀 가르치면 토의 토론할 때 좋겠죠. 뭐 이거 말고도 저는 뭐 그 의견에 반대합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것들 반대하기도 있고 여기 찬성하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몇 개 더 가르치면 아주 좋은 교환 수업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아주 인상적인 것 같고요. 다만 여기 있는 표현들을 넣은 예문들이 여기 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이 표현만 넣지 말고
뭐 지금부터 뭐 하고 그러면 뭐 한국 문화에 대한 뭐 아니면 사형 제도에 대한 성형 수술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문을 직접 여기 하나씩 샘플로 보여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학생들이 이용할 때 좀 더 친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에 대해서에 대해서 이렇게 활동이나 어떤 설명하는 부분들이 아주 전형적인 에 대해서의 의미와 기능을 잘 연습하기 위한 활동으로 잘 구성된 교환인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